동양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온 사주학. 사주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음양오행설을 새로운 관점으로 분석하며 사주학을 보다 명확한 논리체계로 재조명한 석화. 동양의 과학, 사주 명리학. 이제 그 근본 원리를 석화와 함께 명확한 이론체계를 통해 밝혀보자. 안녕하십니까. 논리로 푸는 사주학의 석화 소재학입니다. 오늘도 매 순간순간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 바라며, 자, 오늘은 그 18번째 시간으로 지지의 사행과 만세력의 오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는 뭘 하겠습니까? 천간은 원래 순수 기운 5개가 뭉쳐서 이루어지는 오행인데, 지지는 그 중에서 뭐가 빠졌죠? 토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는 사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행으로 이루어진 지지 각각에는 역시 4개의 오행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해볼 것이며, 또한 또 2004년도인가요? 모 일간 신문에 기존의 시중에 나오는 만세력 내지는 음력, 달력이 오류가 있다. 그래서 어떤 표기, 즉 만세력이라든가 이걸 이용하는 어떤 그 역학적 길일과 흉일이 막 뒤죽박죽으로 바뀌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어떤 보도가 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는 사행이라겠죠. 지지는 사행이죠. 지지 사행은 천간자 지지 사행인데 봅시다. 사행 그리고 오행.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천간과 지지 중에서 자축인묘 진서미 신유술의 지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지지는 그런데 사행의 개념이 육으로 전환이 되면서, 즉 사와 육으로 전환이 되면서 형성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지 사행을 한번 우리가 소속을 한번 봅시다. 즉 오행 같은 개념으로 쳐서요. 자, 목하면 지지 사행이지만 이 목을 지지 사행의 기준으로서 간지, 천간과 지지를 같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 뭡니까? 목은 천간으로는 갑과 을이 되고요. 지지로는 인, 묘, 진 이렇게 됩니다. 묘자는 항상 편의상 이렇게 쓸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화는 뭡니까? 천간으로는 병과 정이 되고 지지로는 사, 오, 미가 되죠. 그 다음에 지지는 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지지는 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를 빠지고 뭐가 됩니까? 바로 금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금으로 넘어가서 천간에는 경금과 신금의 개념이지만 지지는 뭡니까? 신, 유, 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수의 개념은 천간에 임수와 계수, 지지로는 해, 자, 축의 개념이 됩니다. 이것이 지지의 사행이죠. 물론 이것을 만약에 오행 개념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행 개념으로 친다면 이때는 이 목이 역시 갑을목이면서 인과 묘까지만 오행 개념에서 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화는 뭡니까? 역시 병과 정에서 그 다음에 뭡니까? 사, 오까지만 되죠. 그 다음에 이때는 오행 개념을 나눌 때는 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천간에는 무토, 기토, 지지는 진, 술, 축, 미토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물론 사실은 이 진술, 축, 미토의 개념을 지지에서 순수한 토의 개념을 볼 수는 없지만 일단 토는 토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금은 신과 유를 의미하고 수는 해와 자를 얘기합니다. 즉 여러분들 앞으로 천간과 지지의 개념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우리가 그 기존 오행의 상생상극의 논리에 대한 어떤 원리와 원칙들을 밝혀냈고 그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천간과 지지에 적용을 해나가는데, 천간과 지지는 원칙들을 응용해가는 단계이다 보니까 이제 각 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은 개념이 들어갔지만 지지에는 틀림없이 그 4가지 오행만 있기 때문에 인묘진에서 진과 사오미에서 미와 신유술에서 술, 해자축의 축을 오행 개념으로 친다라면은 진술축 및 토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지에는 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진목과 그 다음에 미화,
술, 금, 축, 수라는 개념을 먼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즉 지지에서 원래의 개념은 그냥 고정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당연시 인정되는 시각은 바로 사행의 개념이 되는 것인 거고, 그다음 이것을 다시 오행의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때 바로 그럴 때는 바로 이렇게 5가지 단계로 나뉜다는 것, 이 부분을 잘 갖고 계십시오. 그럼 뭡니까? 오행은 4와 5의 개념에서 5의 단위가 되는 거고, 사행은 4의 단위가 되는 것이죠. 이 4의 단위 속에서 6이 나온 것이고요. 이것이 지지의 가장 기본 개념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지지의 사행 속에 각각 포함되어 있는 그 4가지 오행의 성분이죠. 자, 봅시다. 지지는 해, 자, 축. 이렇게 해자축으로 수방이죠. 자, 북방을 얘기하고 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 묘, 진. 자, 그 다음에 사, 오, 미, 신, 유, 술. 자, 이것이 지지의 12가지 지지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이 지지는 사행이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 동서남북의 4가지 개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오행과 사행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은 5와 4를 얘기하는 겁니다. 12를 얘기하는 거야. 12라고 나눈 상태가 되는 자축인묘 진사미신을 갖게는 이미 순수 오행의 개념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즉 오행이니 사행이니 얘기한 단위는 4와 5의 단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인묘진 자체를 묶어서 하나의 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목인 거고, 사오미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화가 되는 것인 거고, 신유술 전체를 묶어서 이것이 금이 되고, 해자축 전체를 묶어서 이것이 바로 수의 개념이 되는 이 사행의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진이 이렇게 사행이다 보니까 각각 사행 속, 즉 인묘진을 묶어놓은 그 목, 이 인묘진, 인과 묘와 진 자체의 원성분은 목으로 이루어진 성분이라 할 수 있지만, 인이나 묘나 진은 각각 따로따로 떼어서 오행 중에 하나인 목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인묘진이 묶여 있을 때 이 자체가 바로 목이 되는데, 이렇게 이 인묘진이 묶여 있는 목 속에는 역시 사행의 성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결로 들어있다 했습니까? 즉 지진은 천간과 달리 마주보는 1대1로 마주보는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바로 1대1로 마주보는, 즉 목이 마주보는 건 뭡니까? 금을 마주보게 되죠. 목과 금이 서로 이렇게 마주합니다. 그래서 목이 마주보는 금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이 목에는 들어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를 다시 본다면요. 자, 봅시다. 이 목에는 목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 금이기 때문에 금을 제외한 나머지 뭡니까? 자, 목이니까 목 자체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토가 있을 수 있겠고, 화가 있겠죠. 이렇게 목화 토금수 중에서 목이 마주보는 금만 빼놓고 4가지 오행이 어디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까? 목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목이라는 건 뭡니까? 인, 묘, 진 속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인묘, 진 속에는, 다시 말해 인묘, 진 속에는 4가지 오행이 들어있는데, 각각 지장간으로 들어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마주대하는 금만 빼놓고 나머지 4가지 오행이 들어있다. 그 원칙은 어떤 원칙으로 들어있는가? 목에, 인묘진이 목이기 때문에 본기인 목기운이 가장 강하게 있을 것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없으니까 12지지에 다 들어있는 것, 즉 지지의 사행이죠.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지지의 사행이라고 표현하겠죠. 오행이 사행으로 변하면서 토가 녹아있죠. 그래서 전 곳에, 즉 사행 모두에는 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약방의 감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 본기인 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 들어가 있는 토가 들어가 있고, 이것이 바로 지지배속의 가장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금 빼고 나머지 목을 생해주는, 즉 시간, 여기 그 지지에서는 목, 화, 토가 빠지고 금수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 단계와 다음 단계의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목은 전 단계인 수와 다음 단계인 화, 이렇게 4가지 오행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목에는 각각 뭡니까? 간목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병화가 들어있죠. 화가 들어있죠. 목화가 들어있고, 그 을목에는
갑과 을로서 목이 들어있고 진토, 즉 진목에는 을목과 계수가 들어있죠. 그리고 중간자 토의 개념이 들어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갑에는 그 목화가 들어있고 묘에는 목이 들어있고 그리고 진에는 수, 목, 토가 들어있음으로써 금만 없는 형성이 됩니다. 자, 다른 오행 한번 또 볼까요? 목 말고 이번엔 화를 봅시다. 화는 뭐가 있습니까? 화는 사오미죠. 사오미 화는 천간에서 화는 금과 수를 1대2로 마주보지만 지지에서 화는 화하고 수하고만 동시에 마주보지 금하고는 마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마주보면서 정면으로 대립하는 오행인 수를 제외한 나머지 오행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우선 자기의 본기인 화가 들어있을 것이고 약방의 감초, 지지, 사행에 다 들어가 있는 토가 들어있을 것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화의 기운이 화의 계절, 즉 지지에서 화 기운 전에 있는 목이 들어가 있을 것인 거고 지지에서 화 기운 다음에 있는 금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자 보면은 사화에는 병화와 경금이 들어있음으로써 화와 금이 들어있고요. 그다음 오화에는 그 병화와 정화가 들어있죠. 물론 여기에 기토가 있는 이 부분은 별도로 얘기할 부분이고 여기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토에는 정화와 을목과 기토가 들어있죠. 즉 여기 보면 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토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 화에는 화가 상대하는 수를 제외한 목화, 금수, 목화, 토금 네 가지 오행이 들어있습니다. 자 다시 봅시다. 이번에는 지지는 토가 없습니다. 토를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는 토가 없기 때문에 그 목화, 금수만 얘기합니다. 금에는 지지가 신, 유, 수를 의미하는데 이 금에는 아까 뭡니까? 자, 첫째 금 속에는 자기의 본기인 금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약방의 감초 무조건 들어있는 것 뭡니까? 토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금 전에는 화부터 왔기 때문에 화가 들어있고요. 오행의 상생상극으로 친다라면은 금은 화의 극을 받기 때문에 순수 오행에서는 금은 화를 꺼리게 돼 있지만 지지는 오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자, 화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금이 마주보는 건 목이죠. 그래서 목을 제외해놓고 금이 다음에 가는 수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화에는 금에는 금, 토, 화, 수, 즉 목만 빼놓고 네 가지 오행이 존재하는 거죠. 신금에는 임수와 경금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금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유금은 왕지니까 어차피 금만 들어있고 그 다음 술토에는 뭡니까? 신금이 있고 정화가 있고 무토가 있음으로써 금과 화가 들어있고 토가 들어있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수를 또 봅시다. 수해는 해, 자, 축의 현상이 들어갑니다. 수에는 해자축 현상이 들어가죠. 이 해자축은 수인데 이 수는 천간에서 수를 극하는 개념은 수가 가장 꺼리는 개념은 순수 오행으로 볼 때는 토가 되죠. 그걸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지지는 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하고 마주대하는 것은 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는 화만 제외해놓고 나머지 오행이 다 있다. 그래서 화를 제외한 오행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수 본기인 수가 가장 강하게 있고 다음에 약방이 감초처럼 어디에 들어가는 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가 오기 전에 계절인 금이 들어가 있고 수 다음으로 가는 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오행이 들어있죠. 그래서 해수에는 임수와 간목이 있죠. 정기로 치면 한번 봅시다. 간목과 임수입니다. 그리고 자에는 임계수가 들어있고 축에는 계수가 있고 신금과 기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행이 들어가 있죠. 이것이 지지 사행 속에 존재하는 각각의 네 가지 오행 성분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잘 봅시다. 우리는 오행과 사행의 개념 속에서 천간과 지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만약에 그 오행하고 해자축 이렇게 비교하면은 이건 단위가 다른 비교입니다. 해자축을 해, 자 이렇게 비교하려면 해나 자나 축이나 아니면 인이나 이런 각계의 지지를 비교한다라면은 오행 개념이 아니고 이미 이것은 십간 개념으로 갑을 병정하고 비교를 해야겠죠. 지금 이 개념은 오행의 오와 사행의 사, 즉 목화금수와 목화토금수의 개념을 비교하는 겁니다.